네,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. 네, 빅맥 지수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. 미국계 글로벌 체인인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메뉴인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국가별 물가와 통화 가치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 도구입니다. 그리고 새로 집계한 빅맥 지수가 얼마 전 새로 발표됐는데 관련 내용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주제가 이제 빅맥 지수인데 이 빅맥 지수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 빅맥 지수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에서 판매되는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그 세계의 가격을 좀 나타낸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빅맥 지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활용이 됩니다. 우선 각 나라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전부 환산을 하면 어느 나라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또는 낮은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. 네네. 또 한 가지는 그 통화 가치의 적정 수준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이 5,500원이고 미국에서는 현재 빅맥 가격이 5.69달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5,500에서 5.69를 나누면 966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1달러당 966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빅맥 지수상으로의 달러 환율은 966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환율이 나오면 명목 달러 환율,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1,330원 선 근처를 오가고 있으니까 네. 적정 수준 대비 환율은 고평가돼 있고 또 원화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그런데 이 빅맥 지수라는 게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대부분 실려 있을 정도라고요. 네, 이 빅맥 지수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대로 뭐 각 나라의 환율 수준을 평가하거나 물가를 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인데요. 예. 빅맥 지수는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환율은 각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. 뭐 이런 가설인데 네. 이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어느 시장에서나 동일한 가격을 가진다라는 원칙에 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. 네. 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,000원에 판매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가 된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은 1달러당 1,000원이 됩니다. 만약에 동일한 물건의 가격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뭐 상인들이 싼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서 비싼 나라에서 물건을 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세상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남게 된다. 뭐 이런 전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세계와 같이 뭐 완전 개방에 가까운 개방 경제에서는 같은 물건에 대한 가치는 똑같이 매겨지므로 이 동일한 가치를 각 나라의 화폐끼리만 좀 비교를 해보면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 나올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새 빅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. 네. 지난 1986년도에 이 빅맥 지수가 처음 고안이 돼서 매년 1월과 7월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네. 올해 1월 수치도 이번에 좀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. 예.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달러 원은 적정 수준이 966원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. 현재 명목 환율이 그것보다 좀 크게 높은 1,330원이니까 환율은 현재 28%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네. 원화 기준으로는 달러에 대해 28%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좀 살펴보면요. 세계 대부분의 통화가 원화처럼 달러 대비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. 저평가된 국가 가운데서 한국은 중간 정도의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또 빅맥 지수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 가치를 평가했을 때 달러보다 고평가된 국가들은 뭐 얼마 많지 않은데요.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이 유로화를 쓰지 않는 일부 유럽 국가에 한정됐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빅맥 지수를 좀 찾아보면 그 나라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해외에서 뭐 소비하는 물건이 햄버거 말고 뭐 여러 개가 많겠지만 이 빅맥 지수라는 게 단순하게 빅맥을 기준으로 각국 통화로 얼마만큼을 구매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즉 구매력을 직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네. 뭐 항공요금 정도를 제외했을 때 이 빅맥 지수가 낮은 나라를 선택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풍족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빅맥 지수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해외 여행지는 뭐 대만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공표된 50여 개의 국가들 가운데 대만이 달러 대비 저평가율이
5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네. 원화보다도 2배가 더 넘는 그런 저평가 수준인데요. 네. 이어서 뭐 인도네시아, 인도, 남아프리카, 이집트, 말레이시아도 모두 현지 통화의 저평가율이 50%를 넘어섰습니다. 네. 영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보다 소폭 고평가되어 있지만 저평가된 나라에는 뭐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이렇게 아시아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. 그런 이유는 그 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쪽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. 네, 우리가 지금 새롭게 산출된 빅맥 지수를 이제 국가별로 살펴봤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맥도날드만 갈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그 빅맥 지수만 가지고 전반적인 물가를 평가하기에는 이제 한계점도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빅맥 지수는 그 빅맥의 가격에 따라 각 나라의 구매력 이외의 다른 사정들, 뭐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. 네. 국가 간의 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하나의 물건에는 한 해 가격만 존재한다라는 그 일물일가의 법칙도 뭐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. 뭐 사람들이 구매하는 품목 중에는 국가 간의 교육이 자유롭지 않은 품목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지적 때문에 이 이코노미스트가 GDP를 참고한 지수도 같이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보다 인건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을 텐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러면 햄버거의 생산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보자 이런 건데 그 나라별로 경제력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코노미스트지가 1인당 GDP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좀 지수를 내놓았습니다. 네.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빅맥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빅맥의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1인당 GDP가 낮을수록 빅맥의 생산 비용이 조금 더 낮아지게 조정을 한 건데요. 네. GDP 조정 기준으로 볼 때 원화의 달러 대비 저평가율은 한 20% 정도로 저평가 폭이 다소 줄었습니다. 뭐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들도 대체로 달러 대비 저평가 폭이 줄었기 때문에 원화의 저평가 순위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런데 일각에서 이 새로 발표된 빅맥 지수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이 지수를 산출하는 이코노미스트지가 좀 다소 장난스럽게 그 이번 지수가 트럼프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요. 예. 그게 바로 중국 위안화 때문입니다. 네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게 2019년 8월이었는데 당시 빅맥 지수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저평가율이 한 37% 정도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물론 그 뒤로 5개월 뒤에 지정을 해제하기도 하긴 했는데요. 이번에 나온 빅맥 지수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그 당시보다 더 심해졌습니다. 저평가율이 한 39%에 이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지금 저평가된 수준에 근접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번 빅맥 지수가 아마도 트럼프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도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더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, 지정하는 걸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유는 위안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통화들이 지금 달러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고 특히나 뭐 대만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율이 중국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 전반이 좀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빅맥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에서 중국 당국이 불공정하게 수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통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이런 이유들을 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을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빅맥 지수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집계에서 빠진 통화가 있다는데 이건 어디입니까? 네, 뭐 북한이나 인도, 러시아, 아이슬란드가 빅맥 지수 집계에서 좀 빠져 있는데요. 네. 이유를 좀 보면 북한이나 아이슬란드에는 애시당초 맥도날드가 없었고요.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빅맥 안에 소고기 대신 닭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맥도날드가 뭐 철수를 했고 또 러시아 내부 기업이 인수를 했지만 빅맥 메뉴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빅맥 지수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빅맥 지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끝으로 그 빅맥 지수로 환산한 환율과 실제 환율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?
네, 이제 빅맥 지수상으로 원화가 달러 대비 저평가된 국가 가운데 뭐 한 중간 정도 순위에 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실제 올해 들어서 명목 환율만 보면 주요국 가운데 원화가 달러 대비 하락률이 가장 큰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외환시장에서 연초부터 미국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네네.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세계에서 이렇게 손에 꼽힐 만큼 원화 약세 흐름이 뭐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연초부터 1월 30일 기준으로 원화가 지금 달러 대비 5%가량 빠졌거든요. 네. 달러 대비 5% 넘게 빠진 통화가 주요국 가운데 일본 엔과 호주의 호주 달러 그리고 한국 원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. 네. 엔이 5.7%로 하락률이 가장 컸고 그리고 원과 호주 달러는 좀 엇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. 네.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서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게 분명히 있고요. 네. 그런 와중에도 원화가 유독 약해지는 것은 일본 엔화의 약세 흐름에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기존의 어떤 초완화 정책을 기존 긴축으로 돌리지 않고 유지하기로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엔화 약세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, 네네. 이 엔화가 위안화와 함께 아시아를 좀 대표하는 통화인 만큼 원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. 네. 또 한국에서는 그 부동산 PF 위험성이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, 네. 뭐 그런 부분도 원화 통화의 약세 압력 요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네,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이제 흥미로운 빅맥 지수 이야기 권영욱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. 네,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